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 아동심리연구소장 석인수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틱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틱장애 아이들이 많이 출연하죠. 그런데 이 틱장애가 옛날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출연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틱장애는 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겁을 덜컥 먹습니다. 부모님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틱장애는 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심리의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 틱장애입니다. 틱장애는 유전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아서, 부모의 기질이라면 겁이 많은 것, 또 강박적인 사고, 이런 기질을 물려받아서 틱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또는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틱장애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어떤 요인으로 오든 틱장애는 결국은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 그것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주 큰 요인입니다. 틱장애를 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지만 심리적인 문제다 또는 스트레스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틱장애 치료에 동참하실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치료를 하라 하시면 또 덜컥 겁을 먹습니다. 틱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틱장애가 어떤 것이며 또 틱장애를 부모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기 초에 나타나는 이런 틱의 경우는 사실 간단한 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담아낼 수 있는 스트레스의 그 총량을 오버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이 그냥 막 몸으로 나타나서 이제 눈을 깜빡이고 코를 실룩이고 또 음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년 초에 나타나는 틱은 사실은 부모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작년에 틱 증상 ADHD 발달장애 가정에서 치료하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지압을 한다고 틱이 치료되냐 또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압을 연구한 이유는 원래 이제 저희 아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발달장애 아이들은 뇌 신경계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템플 그랜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압착하는 압착틀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폐증에서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 미국 동물학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자서전을 썼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두려울 때 누군가 나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대요.
누군가 자기를 안아달라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압착들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꽉 압착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압착들이 자기를 막 쪼여주면 그렇게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르던 그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돼서 자기가 너무 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몇 분간이라도 압착들이 자기를 압착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한의사니까 인체 혈점을 아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혈점을 누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지압법을 연구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도 학교 가는 걸 힘들어 했어요. 그래, 몸이 빳빳해지곤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막 지압을 많이 하고 하면 이제 몸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학교 갈 힘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요즘도 마사지 받으러 다닙니다. 요즘은 뭐 타이 마사지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의 지압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틱 하는 아이들에게도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틱 장애와 발달 장애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틱 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틱과 발달 장애는 너무 다른 영역인데 왜 비슷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틱 장애는 뇌 발달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일반 아이들보다 조금 덜 발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계가 되게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체 혈점을 정확하게 지압을 해주면 그 긴장된 신경계가 이완을 합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죠. 신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이 불안감이 극대화됩니다. 이때 지압을 쫙 해주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이 또 생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틱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20년간 틱 장애와 또 발달 장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치료할 수 있다면 마다할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전문가를 의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저희가 같이 겪었기 때문에 틱장애 부모님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걱정할 부분이 있죠. 틱장애가 나타나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틱장은 불치병도 아니고 또 사실 놔두었을 때 저절로 치료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전문가에 가는 것보다 조금 긴 호흡을 하시고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기 초 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부모님이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낫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5월 넘어서 그때 전문기관에 가셔도 충분합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틱장애를 치료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터치 세라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압 마사지 이쪽이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틱장애 아이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공통된 특성이. 그것이 뭐냐면 착한 아이들만 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들의 병입니다. 틱장애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만 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녀를 틱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이마에 착한 아이 도장받은 아이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겁이 많은 아이들이 틱을 합니다. 틱을 하는 아이들은 겁이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 잘하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네 번째, 그런데 그 잘하는 게 좀 안 됩니다. 능력이 2%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서 안달이 나서 나오는 것이 틱입니다. 이는 마치 철봉을 잘하는 친구들은 철봉을 10개씩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철봉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철봉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철봉을 마지막으로 막 배치기를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달달달 떨죠. 힘이 없어서. 이것이 바로 틱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구든 언제든 틱을 할 수 있어요. 그 틱을 합니다. 저도 가끔 틱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틱은 없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생각으로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것도 다 생각 틱입니다. 그래서 이 철봉을 잘 못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막 잘하고 싶어서 막 용을 쓰면서 이렇게 턱을 달달 뜨는 이게 이제 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철봉을 잘하도록 해주면 틱을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나 뭐 철봉은 나 잘 못해. 안 할 거야.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못하는데 그 철봉을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걸 쿨하게 인정합니다. 나 그거 잘 못해.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하게 되죠. 근데 틱을 하는 아이들은 생각이 집착이 있어요. 강박이 있고 그걸 못하면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려면 심리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틱장애 아이들을 20년 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틱장애 아이들 심리치료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날부터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심리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성격 검사도 다 해야 되고요. 아이도 성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쌓인 분노도 있고요. 상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림 심리 검사, 문장 완성 검사, 뇌파 검사,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이 아이 속에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전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다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틱장애 아이들은 말 못해요. 왜? 착한 아이들이거든요. 자기 부모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얘기를 못해요. 그 상처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입니다. 병원은 제일 마지막에 가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틱은 발달장애는 무조건 빨리 조기중재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시기가 딱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하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틱장애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치료하는데 조급증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둘러가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